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양가가 높은 식품인 녹두의 다양한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녹두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여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즐겨 드시는 식품인데요. 하지만 잘못된 섭취 방법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녹두를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녹두의 효능을 살펴볼까요? 녹두는 특히 해독작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체내 독소를 제거해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해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껍질 부분에 해독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두는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장 건강을 도와줘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두 번째로 녹두는 빈혈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녹두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특히 빈혈이 발생하기 쉬운 여성분들에게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철분은 체내 산소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녹두 섭취는 빈혈 예방뿐만 아니라 체내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두는 철분뿐 아니라 단백질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체력 보강과 근육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녹두는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이며 당뇨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녹두의 높은 식이섬유 함량은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주어 건강한 혈당 유지를 원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트륨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녹두는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어 부종을 줄이는 데도 유익합니다. 이뇨작용을 통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고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녹두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녹두 섭취 시 몇 가지 주의할 부작용이 있는데요. 먼저 녹두는 고섬유질 식품이기 때문에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나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두 섭취 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녹두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가려움증이나 발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녹두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체온이 낮은 분들에게는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온이 낮은 체질의 경우 녹두가 몸을 더욱 차게 만들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증이 있는 분들은 녹두 섭취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녹두는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액 내 칼륨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무기력감이나 식욕, 부진,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녹두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잡곡입니다. 녹두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따뜻한 성질을 가진 잡곡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잡곡밥에 녹두를 넣어 조리하면 더욱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잡곡은 또한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두 번째는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등 다양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녹두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 녹두와 함께 섭취할 경우 면역력을 더욱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해산물입니다. 새우, 오징어와 같은 해산물은 녹두와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산물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체내에서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녹두와 해산물을 함께 드셔보세요. 반대로 녹두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녹두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유제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제품과의 상극으로 인해 영양 흡수도 방해될 수 있으니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고기류입니다. 특히 기름진 고기와 녹두를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기와 녹두의 조합은 소화효소의 분비를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녹두와 함께 먹으면 좋은 과일도 있습니다. 사과, 배, 바나나, 포도 등이 녹두와 좋은 궁합을 이루는데요. 먼저 사과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 녹두의 영양소와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해독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배는 수분이 많아 체내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 해독 작용이 뛰어난 녹두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바나나는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며 녹두와 함께 섭취할 경우 운동 후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며 항염 효과도 있어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반면 녹두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과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 복숭아, 대추 등이 있습니다. 감에 포함된 타닌 성분은 녹두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유기산이 많아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며 대추는 당분이 많아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녹두는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진 식품이지만 섭취 시 주의할 점도 많은데요. 올바른 섭취 방법과 적절한 조합으로 녹두의 영양을 잘 활용하여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보세요. 영양이 가득한 녹두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두는 체내 해독 작용부터 장 건강 개선, 빈혈 예방 등 여러 건강상 이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찾는 식재료인데요. 자, 그럼 녹두를 활용한 요리들을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리는 녹두전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 전통 한식으로도 인기가 높은 요리죠. 먼저 준비할 재료는 녹두 1컵, 물 1컵, 소금 약간, 그리고 부칠 때 사용할 식용유입니다. 조리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녹두를 물에 4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줍니다. 불린 녹두는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믹서기에 녹두와 물을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부드러운 반죽이 되도록 갈아주면 좋습니다. 이제 소금을 약간 넣어 간을 맞춘 후 팬을 중불로 예열해 주시고 식용유를 두릅니다. 반죽을 팬에 얇게 펴서 양면이 노릇하게 구워지면 맛있는 녹두전이 완성됩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간단한 간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녹두죽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워 건강한 아침 식사나 저녁 대용으로 아주 좋은 요리입니다. 녹두죽의 재료는 녹두 1컵, 물 4컵, 그리고 소금 약간입니다. 조리 과정도 매우 쉬워요. 먼저 녹두를 물에 4시간 이상 불린 후 물기를 빼줍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불린 녹두와 물을 넣고 끓여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중약불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끓여주세요. 중간에 자주 저어주면 녹두가 골고루 풀어져서 걸쭉한 죽 형태가 됩니다.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잘 섞어주면 부드럽고 따뜻한 녹두죽이 완성됩니다. 녹두죽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특히 소화가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녹두 샐러드입니다. 신선한 야채와 녹두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샐러드예요. 재료는 삶은 녹두 1컵, 오이 1개, 방울토마토 10개, 그리고 올리브유, 레몬즙, 소금, 후추입니다. 우선 오이와 방울토마토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큰 볼에 삶은 녹두와 손질한 오이, 방울토마토를 넣고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조금 뿌려줍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어 가볍게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신선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느껴지는 녹두 샐러드는 특히 다이어트 식단이나 건강 간식으로도 아주 좋아요. 네 번째로는 고소하고 따뜻한 녹두 스프입니다.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스프로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재료로는 녹두 1컵, 양파 1개, 당근 1개, 마늘 2쪽, 육수나 물 4컵, 소금, 후추가 필요해요. 먼저 양파와 당근, 마늘을 잘게 다져줍니다. 다음으로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양파와 마늘을 넣어 볶아주세요. 양파가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다진 당근과 녹두를 넣고 함께 볶습니다.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육수나 물을 부어줍니다. 강불에서 끓이기 시작하고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서 30분 정도 천천히 끓여주세요. 마지막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면 부드럽고 영양 가득한 녹두 스프가 완성됩니다. 녹두 스프는 식전 요리나 가벼운 저녁 식사로도 손색이 없고 속도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한 요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요리는 녹두 볶음입니다. 재료는 간단하지만 고소한 맛과 영양이 가득한 요리입니다. 준비할 재료는 삶은 녹두 1컵, 대파 1대, 그리고 간장, 참기름, 깨소금입니다. 먼저 대파는 송송 썰어 준비해주세요. 팬을 중불로 예열한 후 기름을 약간 두르고 대파를 볶아줍니다. 대파 향이 올라오면 삶은 녹두를 넣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세요. 마지막에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고 볶아주면 고소한 녹두 볶음이 완성됩니다. 이 요리는 밑반찬으로도 좋고 건강한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녹두의 고소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요리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녹두를 활용한 5가지 요리, 녹두전, 녹두죽, 녹두 샐러드, 녹두 스프, 그리고 녹두 볶음까지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요리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가득하여 누구나 쉽게 만들어 즐길 수 있습니다. 녹두는 해독 효과와 소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이니만큼 자주 활용해 보시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식사로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영양 가득한 녹두를 올바르게 섭취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녹두는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는 식품으로 특히 해독 작용, 빈혈 개선, 혈당 조절,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좋은 녹두,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섭취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녹두의 올바른 섭취량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녹두는 소화가 어려운 복합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섭취할 때는 적정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처음 섭취하는 분들은 약 30g 정도, 그러니까 한두 숟가락 정도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천천히 섭취량을 늘려가며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녹두의 하루 권장량은 약 50g에서 100g 사이입니다. 이 양을 넘기지 않는 것이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화가 약한 분들이나 처음 녹두를 드시는 분들은 30g 이하로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다음으로는 녹두의 올바른 조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삶아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녹두를 삶으면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용이해져요. 삶은 녹두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죽이나 스프,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부드러운 식감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녹두죽을 만들어 드시는 것인데요. 녹두죽은 부드러워 소화가 편안하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녹두를 곱게 갈아 만든 죽은 특히 소화가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여기에 더해 샐러드나 스프로도 녹두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삶은 녹두를 샐러드에 추가하면 영양도 챙기고 씹는 식감도 더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녹두를 넣어 드시면 가벼우면서도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녹두를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녹두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살코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다른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맞춰집니다. 예를 들어 녹두와 두부를 함께 조리하면 더욱 건강한 단백질 섭취가 가능해지죠. 또한 다양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녹두는 채소와 함께 요리할 때 비타민과 미네랄을 더할 수 있어 영양소의 흡수가 촉진됩니다. 특히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함께 요리하시면 더욱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녹두를 섭취할 때 피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우선 녹두를 처음 드시는 분들이나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이 올 수 있습니다. 녹두가 장내 가스를 생성하기 쉬운 식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당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마솥을 이용한 조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두 껍질에는 타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타닌이 철분과 반응하여 검은색 국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일반 냄비에서 조리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냉증이 있는 분들이나 혈압이 낮은 분들은 녹두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녹두는 몸을 차갑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께는 다른 대체 식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녹두의 해독 작용으로 인해 약물 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니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녹두의 보관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녹두는 실온, 냉장, 냉동 세 가지 방법으로 보관이 가능한데요. 먼저 실온 보관 시에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습기와 벌레로부터 녹두를 보호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1개월, 2개월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을 할 때는 녹두를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한 뒤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세요. 냉장 보관 시에는 일주일 안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냉동 보관은 장기 보관에 적합합니다. 녹두를 깨끗이 씻고 물기를 제거한 후 한 번에 사용할 양만큼 소량으로 나누어 냉동 보관하세요. 냉동된 녹두는 최대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며 필요할 때 꺼내서 자연 해동 후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녹두는 또 벌레가 생기기 쉬운 식품이므로 벌레 방지 방법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녹두를 뜨거운 물에 1시간 정도 담갔다가 냉수에 헹구고 햇볕에 말려 보관하시면 벌레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녹두의 올바른 섭취법과 보관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녹두는 건강에 이로운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지만 올바른 양과 방법으로 섭취하고 적절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녹두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